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적성 검사라는 것이 그건 과학적인 방식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런 방식으로는 그 인간의 복잡한 심리 구조나 성향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이제 억지로 하다 보면 본인이나 회사나 결국 손해죠. 그래서 적재적소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인재라도 적성과 소질을 살릴 수 없으면 능률이 오를 수가 없고 본인 스스로 실증을 느껴서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양쪽 다 손해를 보는 거죠. 물론 그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획일적인 적성 검사도 표면적으로는 맞는 부분도 있죠. 거기에 심리학이 가미된다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2판, 4판이라고 말하죠. 2판, 4판 중에 4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2판, 즉 인간 내면을 본다는 건데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 본 결과 사람을 분석하는 데는 이 명리학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칫 이런 방식을 미신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더 할 말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옛날 S그룹에서는 마지막 면접 치를 때 그 당대의 그 유명한 역술인이 관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여러 기업들이 그 노사 분규로 힘들 때도 유독 S그룹만 조용했고 노조라는 것도 없다던가 아니면 있어도 어영노조처럼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런데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제가 시대가 변해서 거기도 노조가 활동을 하기는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거기에 비유할 바는 못 되지만 저도 어떤 인연으로 한 기업체의 그 사원 채용에 관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오너가 이 잦은 그 노사 분규로 골머리를 앓다가 우연히 이제 명리학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어떤 인연으로 나한테 연결이 되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자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력서를 이제 저한테 보내주면 제가 생년월일 보고 사주 분석해서 내 의견을 이제 메일로 송부해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꽤 많은 사람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당시에 이제 주안점을 둔 것은 그 사람의 성격, 성향, 기질, 적성, 그리고 이제 직장인으로서 어떤 상명하복 정신이랄까? 그리고 또, 배신의 가능성, 이런 걸 주로 챙겨봤죠. 물론 사주 분석으로 100%다 분석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명리학은 다른 많은 인간 분석 기법 중에 하나로 잘만 보면 높은 적중률을 보인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분석한다는 게 반드시 어떤 과학적이고 서양적인 방식만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겪어본 여러 사례 중에서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것이 명리학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명리학과 심리학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압니다. 명리학은 미신이니 과학이니 말도 많은데 일각에서는 통계학이라고도 합니다. 그것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보통 말하는 60간지를 갖고 8글자를 짜 맞추다 보면은 수백 년 동안 이 동일사주가 나올 수가 있죠. 동일사주라고 해서 인생을 판박이로 똑같이 사는 건 아니죠. 이건 또 다른 갈래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요건 기회 있을 때 거론하기로 하고요. 일단 동일사주로 보면 성향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